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팝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분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섭외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자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다만 이분들이 얼굴을 공개하고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 자리는 이게 어떻게 걸렸고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증상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더 뿜뿜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큰 마음 먹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출연하는 우리 인터뷰 하시는 분에게 절대 악플이라든지 이런 거는 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직접 만나러 가진 않아요. 가상 통화로 할게요. 자, 지금 통화를 걸고 있습니다. 오,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하다가 걸렸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미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됐었는데 그래서 그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이번 학기부터 원래 가는 거였어요. 정확히 제가 며칠에 걸렸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의심되는 상황도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침하는 사람이 옆에 지나간다거나 그런 네. 의심된 상황이 없었는데도 한국인 27명 중에 저랑 제 친구 2명이서 감염됐거든요. 그 친구랑 제가 하루 외출을 같이 한 날이 있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날을 좀 의심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면 이게 따로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이게 증상이 제 병실에서도 환자마다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일단 저는 두통이 가장 심했고 그 다음에 첫날에는 열이랑 오한도 좀 있었고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두통이었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감기랑 코로나랑 헷갈려 할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분간하거나 그런 게 있을까? 아니면 본인도 원래 처음엔 감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대답 못하고 있고 굳이 하나를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변덕스러움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면은 네. 감기면 목만 아프고 감기면 콧물만 생기고 그 증상 하나만 있는데 맞아요. 이번 코로나는 두통이 있었다가 다음날 없었다가 밤에 다시 심해졌다가 열도 있었다가 없었다가 근육통, 미각상실, 철사 증상도 엄청 다양했고 그 증상들이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았고 네. 변덕스럽게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의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럼 본인은 이제 미국에서 걸려서 치료는 어디서 받은 거예요? 한국을 와서 받은 건가요? 네, 저는 일단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아,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제가 네. 전화를 걸어서 제가 직접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아.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어요. 어떻게 병원을 가서 치료하고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그 양성이 나오고 그때부터 어디 나가지 말고 방에만 있으라는 말을 병원 차가 오후에 3시쯤 온다고 그랬어요. 9시쯤 전화 와서. 네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그 병원 차 타기 전까지는 이제 역학조사관이랑 통화를 하면서 역학조사를 했고 다행히 저는 자가격리 중이라서 동선이 집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차가 오는 네네. 차 뒷부분에 이제 환자 원래 실는 거기에는 혼자만 타고 그 앞에 운전사와 조수석에 앉아계신 분은 완전 다 방역복을 갖추고 그렇게 이동을 해요, 병원까지. 그럼 이제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치료약이 아직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직 확실한 치료약이 없어가지고 네. 개인마다 살짝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증상이 그렇게 심했던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네. 코로나로 가장 걱정하는 게 폐에 관련된 맞아요. 염증이라든가 질환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다행히 폐 관련된 그런 증상이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증상이 예를 들어서 열이 생기면은 열이 낮추는 해열제를 먹는다거나 콧물이 생기면 콧물약을 먹고 설사가 생기면 설사약을 먹는 그런 증상 치료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이 한 얼마나 걸렸어요? 병원 가서 이 치료되는 과정이 이제 날짜로 치면 한 며칠 정도 걸렸었어요? 저는 입원해서 증상이 있는 기간은 한 입원부터 5일까지였고 네. 퇴원은 30일 후에 퇴원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건강한 상태인 거죠? 네, 일단 퇴원을 제가 4월 25일 날 했는데 2주 자가격리를 했어요. 또 그리고 자가격리 끝날 때 검사를 한 번 더 받았는데 네. 그때도 다시 음성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는 피 검사까지 해서 항체 검사까지 했는데 오. 또 항체가 다 생겼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지금 가족들이랑 2달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걸려도 약간 감기처럼 그냥 지나간다 이런 이제 사실 유언비어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도 아직 20대잖아요. 그게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 말했던 거기도 한데 코로나가 절대 신체적인 증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만 해도 처음에
자가격리 하다가 확진 받고 한 달 하다가 14일 또 자가격리 했으니까 50일가량을 사회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확진을 받으면은 문자가 가잖아요. 근데 네네. 문자에는 거주 지역, 나이, 성별만 나오는데도 그 문자를 보고 저희 아버지 직장 동료가 혹시 아들 코로나 걸렸냐고 알 정도로 주변 사람들 알기가 쉬워요. 자기의 확진 사실에 올라온 뉴스 기사를 보면서 그거에 대한 좋은 댓글 사실 별로 없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체적인 증상이 전혀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서적인 스트레스도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거니까 그것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되는데 네네. 저는 이거를 유쾌하게 견딜 수 있는 20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0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들 건강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거에 이제 관계자분들 도와주는 이제 지자체 관계자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사망률이 확실히 낮은 거는 그만큼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거든요. 저도 병원에서 간호사분이랑 의사님들 만나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복장을 다 갖춰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도 저희한테 친절함을 잃지 않고 열심히 다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고 우리나라에서의 그 사망률이 낮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좀 뭔가 뭉클하네요. 궁금한 게 요즘 들어 이제 여름이잖아요. 덥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안 하는 사람이 요즘 엄청 많더라고요. 저 한강을 가더라도 마스크 안 한 사람이 한 10명 중에 한두 명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한 두세 명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저는 병원에 있다 왔는데 퇴원할 때도 알뜰듯이 신나고 기쁠 줄 알았는데 정말 진짜 안 기쁘고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을 제가 놔두고 혼자만 나온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은 내일도 내일모레도 그 이상을 반복되는데 그런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의료진들이 받을 좀 마음의 상처가 어떨지 좀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진자가 늘었을 때도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병원에 계셨던 그분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고 어느 정도 좀 회의감도 들 것 같고 다 같이 열심히 이렇게 힘을 합쳐서 좀 의료진들의 그 노고를 봐서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본인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올리셨잖아요. 그 용기를 내서 이제 영상을 찍어 올린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좀 3월달에 확진을 받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입원 정보 같은 거를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어떻게 병원 생활을 해야 되고 뭐 생존율을 어떻게 되고 그런 정보를 찾아봤는데 그런 정보가 진짜 없었고 블로그 같은 데 있었는데 이게 글로 써져 있다 보니까 좀 가짜뉴스도 좀 맞아요. 자료가 얼마나 제가 필요했는지 알았었고 누구한테 꼭 필요한 정보라는 걸 알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제가 여기에서는 좀 무너지기 싫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도 최대한 포커스는 검사를 받고 아니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들이거든요. 사실 반응은 반반 갈렸던 것 같아요.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네네. 저는 이번 32일 동안 매일 아침을 악플로 시작했던 것도 많고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이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대중 앞에 나가는 거는 코로나 환자였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당당하거나 떳떳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제가 어느 정도의 욕설을 감당하더라도 전해드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제 진심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더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마음이 뭉클해지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파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에 직접 확진 판정을 받아서 치료 과정을 거쳐서 완치까지 하신 친구분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주변에 있다는 연락들이 계속 오는데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관련 정보 영상도 올리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 친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 더운 옷을 다 입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의료진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고 지금 밖에 나가면은 4-5명 중에 1명은 마스크 안 쓴 사람이 계속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난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으로 코로나를 이제 관가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방심하는 그 순간이 큰일 나는 사건이 터지기 제일 좋은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우리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